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꿈꾸라 대추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동계에 쓰이는 살충, 살균제는 어떤 게 있고 그 요소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기계유입니다. 이 기계유는 대부분 유실수를 재배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데요. 사과라든지 복숭아라든지 자두 등 동계 해충을 방지하는 데 많이 쓰입니다. 자, 기계유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나무에 이걸 살포했을 경우에 나무 전체에 이게 기계 유제 성분이 도포가 됩니다. 도포가 되어서 나무 틈새에 또는 나무 안에 있는 벌레들, 월동을 하는 벌레들이 숨을 못 쉬게 해서 죽이는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질식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친환경적이고 아주 좋은 약재지만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나무 전체를 약간 쪼아주는, 수축을 시키는 역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농가들은 이 약재의 특징을 잘 알아서 이 약에 맞게끔 살포를 하지만 이 약재를 처음 쓰시는 분은 반드시 농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데 가서 상담 후에 살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한 예로 얘들 같은 경우에는 늦게 살포했을 경우, 즉 새싹이 발화 시점에 이 약이 살포가 되면은 발화되는 새싹조차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시설 재배를 하시는 분들, 시설 대추를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요. 노지라고 할지라도 지금이 오늘이 3월 5일이거든요. 3월 5일인데 최소한 한 경기 북부라든지 강원도 제외하고는 노지 사용할 수 있는 시기도 점점 줄어들어요. 즉 날씨가 따뜻하면 따뜻해질수록 얘들은 사용 시기가 줄고 함량도 묽게 합니다. 안타까운 예로 작년에 한 시설 재배를 하시는 대추 농가분께서 4월 달에 이 약을 살포하셨어요. 그래서 그 해에 작년에 나무의 절반 정도가 죽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 기계유는 월동하는 해충을 죽이는 데는 아주 유용하고 효과가 좋은 약재지만 그 시기 또는 내가 재배한 데가 노지인지 하우스인지 그리고 현 시점에서 포장의 위치가 남쪽에 있는지 북쪽에 있는지 평균 온도가 높은지 낮은지에 따라서 똑같은 약이지만 사용하는 양이라든지 사용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과대추를 재배하시는 농가분께서는 이걸 사용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효과만 보지 마시고 이런 안 좋은 주의해야 될 부분도 반드시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약을 판매하는 판매처에서 상담 후에 약을 살포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 황소독입니다. 아까 기계유가 살충의 효과를 낸다면은 황은 살균의 효과를 냅니다. 즉 염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 기계유는 나무를 수축시켜서 코팅해서 수축을 시켜서 별벌레를 질식사시킨다면은 얘는 태워 죽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적인 어떤 거냐면 만약에 염산을 뿌린다 생각하시면 돼요. 염산을 뿌리게 되면 표면이 타들어가죠. 마찬가지입니다. 얘들도 황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표면들, 즉 세포벽을 태워서 녹여서 그렇게 해서 방제를 하는데 일부 살충에도 효과가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살균의 효과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기계유보다는 지금 황소독은 사용 시기가 맞아요. 핵과류 같은 경우에는 꽃이 피기 전, 그리고 핵과류를 제외한 일반 인과류라든지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싹이 나오기 전에만 살포하시면 됩니다. 싹이 많이 나오면 그 어린 싹도 살짝은 태우는 그런 약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황은 다양하게 지금 나와 있어요. 특히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농약 회사에서 나왔던 황성분이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른 회사에서 나오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모두싹이라고 해서 최근에 나왔는 황 제품인데 이 두 가지는 특징이 있어요. 하우스 하시는 분들, 시설 재배 하시는 분들은 황소독을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이 황이라는 성분이 비닐에 닿게 되면 비닐을 녹여버립니다. 또한 이제 하우스 내에 어떠한 철제 그런 자재물도 얘들이 닿게 되면 녹이 쓸어버려요. 균을 주기 위해서는 이 황이라는 약을 반드시 써야 되는데 그런 안 좋은 리스크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을 안 쓰고 정제화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모두싹이라는 약은 실내에서도 사용해도 황의 성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떤 부자재들, 비닐이나 철제 그런 자재들의 부식이나 손상을 좀 적게 하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균의 효과가 강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뭐 다소 살충제를 가미해서 살포하시는 분도 계세요. 뭐 이걸 황을 또 치시고 살균제를 치시는 분도 계시고, 이 황을 사용하시면서 황소독을 하시면서 살충제까지 같이 쓰는 분은 계신데, 그거는 제가 뭐가 좋다고 말씀드리기에는 다소 좀 이렇게 곤란한 부분도 있지만, 일단 황소독 자체는 유실수, 특히 저희처럼 사과대추라든지 대추 재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많이 권장하는 편입니다. 네, 지금 여기는 오포장입니다. 저희 하우스 견습장이 아니라 실제로 재배하는 곳인데요. 여기서 현재 눈의 상태가 어떠하고 어떤 시기 때 황소독을 하면 좋은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대추나무는 항상 격가지 밑에 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까맣게 여기 점처럼 박혀 있는 게 눈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까만 눈의 형태만 갖추어 있지 이게 불룩하게 발화할 준비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노지라든지 아니면은 하우스를 하지만 이제 산간 쪽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눈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기계유 사용은 어렵습니다. 기계유 사용은 어렵지만 황소독하기에는 최적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나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년차 접어드는 선양입니다. 조생 중에 그럴 수도 있지만 눈 자체가 보면은 좀 전과 다르게 불룩하게 돌출되어 있고 색깔도 약간 연한 빛을 띠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발화의 적정 온도만 갖추어 준다면은 2주에서 3주 사이에 싹이 발화하게 됩니다. 이 시기까지는 황소독을 해도 무방하지만 이 시기가 지난 요 눈 부분에서 싹 자체가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오는 시점이 되면은 자칫 황소독을 했을 새 싹이 타는 증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 시기를 지나서 소독하는 일이 없도록 하시면은 황소독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한림농원 각 포장별로 황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지 같은 경우에는 제 같은 경우는 이 약재를 사용하는데요. 정량화된 황소독에 필요한 제품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황 함량이 많기 때문에 노지 재배에 썼을 경우 효과가 상당히 좋습니다. 단 황 성분이 많다 보니까 철이라든지 아니면 비닐 같은 경우에 닿게 되면은 피해를 초래하기 때문에 시설 재배하는 곳에서는 이 약을 사용하지 않고요. 제 같은 경우는 이 약을 사용합니다. 이 약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 내에 이런 비닐이나 철 이런 자재의 손상을 적게 한다고 그래서 저도 원래 처음 사용해 보지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동계의 병해충 방지하는 약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계유는 사용 시기가 이제는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이고, 어떻게 보면 지금은 전국적 황을 사용하는 시기인데, 이 약 자체도 꽃이나 새싹이 발화하기 전에 살포하시면 좋은 효과를 나타냅니다. 자, 새싹이 발화했을 때는 무리하게 황소독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PLS에 등록되어 있는 살균제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약을 사용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지금 저희가 보니까 벌써 일부 농가분께서는 싹을 틔운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직 많이 크진 않지만 싹이 최소한 한 3cm 이상 나오면은 황소독 사용은 저희가 권장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이제 현재 그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만약 꼭 황소독을 해야겠다면은 전문가분과 상담을 하시고요. 그리고 보다 더 안전하게 사용하겠다면은 일반 그런 등록되어 있는
살균제를 사용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네, 지금까지 꿈꾸라 대추였습니다. 감사합니다.